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은밀히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의 비핵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북한의 거부로 맞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미북 간 합의 때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북미가 아니라 미북이라고 하는군요. 미북 간 합의 때마다 우리 정부는 들러리만 섰던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함께 뜻을 맞춰서 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 체제를 비원화시키겠다는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런 식의 무책임한 안보로는 미래가 없겠죠. 북한이 어제 유엔 공개회의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한 오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와 우리 정부를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비참한 처지나 알고 함부로 입방아질인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것이 남조선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그 주제에 오히려 누구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마솥 안에 있는 삶은 소 대가리도 폭소를 터뜨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간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나라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권인 인도, 중국, 호주, 파키스탄, 베트남, 한국 등 6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이 기간 중에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2.6%를 차지해서 10위였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주도권 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세력 간의 세력 갈등이 영내에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에서 초기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당원 명부를 재분배한 어제 상당수 후보들은 이런 명부로 그냥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다가는 자칫 공천 파동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만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공천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점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위가 이한구 위원장 입맛대로 공천안을 올릴 경우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를 의결하는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후보 추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수진을 쳤군요. 총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일보가 조사했는데요. 마포갑에서 더민주 노웅래가 상대가 누구든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대희든 강승규든 말이죠. 서울 종로는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세훈이 박진보다는 더 정세균에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구 유승민은 이재만과 격차를 더 벌려 2배 차였고요. 수성갑 김부겸은 김문수에게 계속 앞섰습니다. 김해을에서는 김경수가 새누리당 이만기에게 박빙 우세였습니다. 정동영이 출마한 전주 덕지는 더민주 김성주가 정동영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울 권영세는 신경민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충청권 더민주 박병석과 새누리 이인재는 각각 오차범위를 넘어서 선두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회사인 엠브레인과 20대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10개 지역 주민 6,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과거 자신이 치료했던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을 선거운동에 이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과 당선을 위해 의사윤리를 방기한 채 피해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지적이었습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연쇄 협상을 벌였는데요. 끝내 불발됐습니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테러 통합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의 서울국제금융센터 추진 배경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울시 의회가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자들이 나오겠습니까? 실제 출석할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평가입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윤철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좀처럼 당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관계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윤철 전 위원장의 경우 당의 공천 관련 일정이 늦어지고 자신의 역할이 공천권이 아닌 심사권에 그친 데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등 봉합, 내부 이견 조율, 이게 참 안 되는 당이네요. 국민의당이 말입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제대로 이행된 것은 41%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수준 평가를 발표하면서 전체 공약 674개 가운데 완전 이행한 것은 273개에 불과해서 과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전 이행은 공약이 애초 약속대로 이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인사정책 등 주요 결정에 법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법관들이 대법원을 향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근 법원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위원회 구성원을 판사들이 직접 선출하게 해달라는 현직 판사의 글이 올라오는 등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대가 이른바 SNU병 치유에 나섭니다.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의 영문 약자지요. 자살 충동, 강박증 등을 호소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위기감이라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은 최고 명문 서울대에 합격해서도 최고가 돼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나오는데요. 최고와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감과 초조함, 수치심을 갖는 게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심하면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처음 시행한 2012년에 입학해서 4년간 학업을 마친 학생 141명이 졸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과도한 학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면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졸업식에 참석해서 공치사 대신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들을 두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3월 안심 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연 2.6%대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상품인데요. 애초에 중상위 계층에게만 금리 혜택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지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소득 계층에서 중도 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에게는 결국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의 땅값, 즉 표준지 공시지가가 최근 2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20% 상승한 데 이어서 올해 19.35%로 또다시 갑절 이상 뛰어올랐는데요. 제주 지역 부동산의 이상 과열 현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값 걱정 없던 제주, 이제 옛날의 그 제주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서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현대중공업 측이 물량팀, 즉 수십 명의 팀을 꾸려서 선박블록 등을 만들고 일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은 현대중공업은 복마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박소윤 씨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기를 끈 국내외 그림책 500여 권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과거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은 가부장적 성격의 양복 입은 회사원 일변도였는데요. 하지만 요즘 그림책에는 애정 표현에 적극적인 아버지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실망하고 슬퍼하는 등 솔직한 모습도 보이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심층적으로 살펴볼 기사 몇 가지 꼽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개 나라가 10대 무기 수입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포함됐는데 우린 10위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주변 나라에 군비 확산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무기 수입이 26%나 급증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둔화에도 군비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미국이 찝찝하게 여기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무기 수출은 미국이 33%를 차지합니다. 시장이 엄청 넓어진 거지요. 최근 5년 동안 96개 나라에 판매, 지원을 한 미국입니다. 중국도 5.9%의 무시할 수 없는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 수출국이 됐습니다. 한반도 위기 국면, 손해보는 쪽만 우리가 주시하는데요. 이득 보는 쪽도 분명히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에서 초기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당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심번호제는 당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서 이동통신사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만든 휴대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당원 명부의 전화번호를 중소이동통신사에서 암호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이 책임당원 명부를 재분배한 어제 상당수 후보들은 이런 명부로 그냥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다가는 자칫 공천파동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당원이 아니거나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경선 참여가 확인되면 낙천자들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김무성 대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만들고 합의를 통해 결정된 당헌 당규에 맞도록 국민공천제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한구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천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이 점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일 때 썼던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재차 썼습니다. 문제는 김무성 대표의 결기를 현실화할 수단입니다. 공천위원 11명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황진아 사무총장과 홍문표 사무부총장 등 4명에서 5명에 불과합니다. 웬만해서는 이한구 위원장을 막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비박계 사이에서는 다른 종류의 실력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한구 위원장 입맛대로 공천안을 올릴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를 의결하는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거나 후보 추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공천을 받은 정당의 당인 그리고 그 대표자의 직인, 이것이 낙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어젯밤 업데이트된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의 한 대목. 일단은 첫 번째 컷오프로 비박 쳐내겠다. 두 번째 친박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겠다. 네, 우선 추천으로. 그다음에 경선할 경우에는 하여튼 룰을 갖다가 그 진실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지. 이거잖아요, 결국. 네. 근데 이한구 의원은 물론 불출마 선언을 하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믿고 이러는 거지? 왜 총대를 매? 이게 지금 사실 손에 네. 피 묻히는 작업이잖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고요. 총선 끝나고도. 그 후에 그럼 또 그 후에 청와대로 임명할 들어가요? 수 있는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한간에는 그런 소문이 좀 있어요. 이한구 의원이 이 칼제비로 나선 거는 뭔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죠. 경제부총리죠. 예, 경제부총리를 원래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돼서 선거도 안 나오고 잠이 안 오고 연구할 시간이 부족해서 지역구 관리는 못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역구 인기가 엄청 없어요. 여기가 원래 김부겸 의원이 출마한 수성갑이 이분 지역구인데 이한구 씨가 나오면 무조건 김부겸 의원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여기를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투표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냐는 거야. 김무성 씨가 지금 여권의 압도적인 대권주자 1순위예요. 그렇죠. 20% 가까이.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지.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한구 의원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감이 와요. 첫째는 김무성을 완전 밟아야 된다. 이 사람이 제일 현재로서 여론조사상 제일 유력한 여권의 대권주자인데 그런 사람을 그 1년 넘게 여야 통틀어서 1등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하는 게 뭘 믿고 하는 거냐. 두 번째. 김무성 대표가 자기 사람 신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향식 공천으로 하자는 건데 그거를 니도 공천 안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배경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칼을 잘 휘두르면 최소한 경제부총리 또는 뭐 심지어는 총리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 김무성 대표가 정말 그럼 공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요. 봐야 됩니다. 지금 연일 신문지상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직접 한 코멘트로 예외 없다. 안 나오면 나오면 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굴욕이네. 삼전도 굴욕이네, 이건 그럼. 그렇죠. 사실은 공천 후보자 면접도 대표까지 보는 경우는 여야를 통틀어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가 중요하지만 한 정당의 품격과 그런 문화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 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수준 평가를 발표하면서 전체 공약 674개 가운데 완전 이행한 것은 273개에 불과해서 과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전 이행은 공약이 애초 약속대로 이행된 경우를 뜻하는데요. 부분 이행되거나 애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시행된 경우인 후퇴 이행률은 39%, 미이행률은 20%였습니다.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부문 공약 18개의 완전 이행률도 33%에 그쳤습니다. 6개만 이행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후퇴 이행률은 28%, 미이행률은 39%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 행위 근절 공약 등의 이행은 미흡했습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처음 시행한 학년이 2012학년이었습니다. 이때 입학해서 4년 동안 학업을 마친 학생 141명이 졸업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금액을 50%로 줄인 것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과도한 학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면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박원순 학번으로도 불리는데요.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176개 학교에 1학기 평균 등록금은 333만 5천 원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119만 4,500원을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졸업식 답사에 나선 졸업생 허경진 씨는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고 필요성을 체감한 입장에서 이런 게 특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립대 학부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1년에 비해서 2015년 무려 8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하여간 나쁜 대통령 안 뽑으면 됩니다. SBS 보도. 타 학교 학생들과 달리 저희는 알바할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덕분에 취업도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시립대 측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크게 덜었고 학자금 대출 규모도 시행 이전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부족분은 해마다 180억 원씩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182억 원이라는 돈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대가에 비하면 사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다리 핏줄이 피부에 울퉁불퉁 붉어져 나오는 하지 정맥류 환자는 약 95%가 레이저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지 정맥류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표준 약관을 바꿔섭니다.
달라진 표준 약관은 스트리핑 수술, 근본 절개술에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부를 절개한 다음 정맥을 꺼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주변 신경이 다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약관 변경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 외과 전문의는 수십 년 전에 사용됐던 수술법으로만 보험 보장을 받으라는 것은 환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승진 한국흉부외과 개원의 협회장은 하지정맥류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 명백한 질병이라면서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수술 방법만으로 기준을 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환자와 보험가입자에게 불편을 주는 개정, 이게 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이 나온 날입니다. 이번 칼럼은 내용보다는 칼럼 그 자체로 슬픕니다. 들어보시죠. 음습한 먹이 사슬은 한국 사회에서 더 흔한 풍경일지 모른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로 밤의 헌법은 시작된다. 밤의 헌법. 네.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의 먹이 사슬은 자리다. 인사 때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무죄가 많은 검사가 출세한다라는 귀의 말이 오간다. 인사권자가 무죄 판결이 나올 사건을 어떻게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느냐라면서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산다는 것이다. 언론도 다르지 않다.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나 기업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독자들이 기자에게 준 사명은 비판과 감시인데 먹고 사니즘과 인간관계의 발목 잡히기 일수다. 이렇게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검찰, 언론이 맞물려 돌아가는 먹이 사슬엔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 와치독, 즉 감시기관에서 와치는 사라지고 도그, 즉 개만 남았다라는 개탄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필진이 휴레패커드 CEO를 비판했다가 광고 중단을 시사하는 휴레패커드의 항의 메일이 날아오자 이렇게 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문인 것은 에디터들이 기사가 광고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를 확고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니려는 이유이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내게 월급을 주는 이유다. 네.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권석천 논설위원 참으로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평가받는데 이 칼럼이 누구보다도 광고 압박을 가혹하게 하는 삼성과 무관하지 않은 중앙일보에 실리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이번엔 심리기획자 이명수 선생의 한겨레 칼럼입니다. 역시 언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MBC에 관한 글을 꽤 많이 썼다. 더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느껴지니 비판이든 안타까움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 미디어 오늘 기자가 최기화 MBC 보도국장에게 취재차 전화를 해서 신분을 밝혔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 보도를 접한 한겨레 기자가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다. 다짜고짜 선빵을 날리는 솜씨가 퍽치기급이다. 이 정도의 선빵을 날리면 기사화될 거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면 지져라. 나는 한 톨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의중일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위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용인하는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그런 법칙이 더 정확하게 적용된다. 좀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고 깔보면서 너흰 짖어라,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면 결국에는 사람도 조직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을 입는다. MBC 보도국장의 욕설 파문은 동종업계의 에피소드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MBC라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들이 공적 자아의 개념은 있는지, 그곳에 있는 상대적으로 힘있는 구성원들이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너는 짖어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소생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